네, 안녕하세요. 테슬라와 2차전지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를 좋아하는 저지만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좀 전달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SD V13이 사실 워낙 그 고퀄리티로 나와서 일론 머스크도 사이버캡 로보택시의 6월 출시도 이야기할 만큼 자신감이 있는 버전이 완벽하게 작년 말에 나와서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이것들이 처음으로 좀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박살난 사이버 트럭이고 이런 상황에서 6월 로보택시가 출시 가능할 수 있을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등장한 테슬라 조롱짤입니다. 원래 작년에도 계속 사실 연 초반에도 주가가 안 좋아서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잘 나갔는데 만에 테슬라가 원래 굉장히 소외된 종목이었다가 많이 크게 반등을 해줬지만 또 최근에 나머지 애들은 좋은데 지금 테슬라만 안 좋은 상황이어서 조롱을 또 받고 있는 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 제목으로 돌아와서 완벽하지 않은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가 가능하냐? 저도 사실 V23을 뭐 이제 미국에서 항상 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소식을 좀 받게 되는데 이게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V13.2.4 버전으로 했을 때 연석과 가로등 기능에 부딪혔다. 그래서 뭐 잘못이 크다. 뭐 물론 이분은 테슬라 좀 좋아하시는 분 같지만 V13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완전히 큰 사고가 났었던 여태까지는 좀 작은 사고는 좀 있었지만 이게 큰 사고는 이렇게 알려진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이크라고 해서 사실 좀 테슬라의 데이터를 항상 분석하고 좀 요즘에는 안 좋은 부분으로 돌아선 그 테슬라이크의 의견을 받아보면 이 전용 레인 센서를 사용을 하지 않는다. 지금 테슬라는 비전 온리로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10달러의 전용 레인 센서조차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대신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카메라로만, 컴퓨터로만 이용해서 가로량을 추정을 한다. 시각을 통해서 비를 감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시각 데이터를 처리하여 가로량을 추정하고 와이퍼를 조정하는 반면 FSD는 내비게이션도 하고 물체 감지도 하고 작업 부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까지 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했지 않았냐, 처리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드웨어 5로 전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더 높은 CPU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직 완벽하다고 하지만 현재 FSD는 완벽한 자율주행 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최소한의 센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비전 온리로 니네 진짜 가능해? 이런 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일론 머스크는 또 이 소식과 이제 같은 즈음에 이제 많은 도시에 무감독 FSD가 도입될 거다. 여전히 6월에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출시하고 올해 말까지 전 도시로 출시할 계획이다.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사실 100%라는 표현은 쓰진 않아요. 99.999인 거지.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거지. 100%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자신감을 또 표출을 해줬고 실제 여기 디자이너 분께서 슐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제이 레노 채널에서 6월에 텍사스 사이버캡이 돌아가 다닌다고 해요. 이게 사실 6월에 사이버 로보택시가 출시를 한다,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모델 3, 모델 Y로 하지 않겠느냐, 운전대에 아무도 안 앉아 있는 상태로 그렇게 했지만 이 사이버캡으로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무인까지 택시 그 좌석이 운전대가 없는 걸로 할지 아니면 모델 Q가 요 운전대가 없는 이 로봇 택시가 요것이 될지 좀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결론은 그때 일론 머스크가 출시 발표한 2026년도에 대량 한다고 했던 사이버 캡으로 돌아다니는 되게 그래도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타임이라고 해서 6월에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뭐 또 연말로 미뤄지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일론이 자신감이 확실히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9월 9일 원래 춘절에 그 중국에서도 뭐 발표한다라고 했었다. 10월 10일로 또 미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한 달도 미루기도 하는 일론인데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는 4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거는 그 뭔가 거의 어느 정도 확신을 가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사이버캡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6월 오스턴에 로보택시를 한다는 건데 사이버캡도 이때 된다는 것이 또 새로운 뉴스이기도 합니다. 로보택시가 임박했다. 그리고 이 중국의 비아디에서 굿아이라고 갓스아이라고 해서 첨단 지원 시스템을 공개했다. 뭐 이 BID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했잖아. 경쟁에 직면할 거야. 테슬라만 잘할 수 있다고 환상하지 마. 오히려 테슬라는 지금 CEO가 집중력 부족으로 경쟁사보다 뒤처질 거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중국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중국의 기술들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 FSD를 또 허가해 줄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중국의 기술이 어느 정도 좀 경쟁이 돼야만 또 아이러니하게 또 허가해 줄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은 경쟁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차가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허가를 또 해주는 그런 또 그 나라만의 특성이 있잖아요. 아무튼 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나왔던 이유는 퍼포먼스 모델 Y가 연말에 또 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차는 가성비 끝판왕이 될 거다. 괴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요거는 뭐 뻔한 이야기지만 로보택시도 이 북중미 월드컵이 2026 저희가 사실 깜빡하고 있었는데 뭐 2026년도에는 거의 미국에서 로보택시가 완전히 장관처럼 전 세계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관광객을 맞는 모습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기도 하다. 이거는 그냥 재미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어저께 또 테슬라의 주가가 좀 더 조정됐던 이유는 지금 샘 알트먼하고 사실 너무나 사이가 좋지 않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또 AI의 샘 알트먼을 좀 밀어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론 머스크하고 좀 질투 아닌 질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차를 $970 입차를 해서 내가 오픈 AI를 사갖고 지금 오픈소스 그 다음에 선한 힘으로 상업적이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했지만 뭐 얘네가 또 샘 알트먼이 야 필요 없고 너 그냥 내가 트위터 사줄게 막 이렇게 또 가짜 않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비열한 놈 막 이렇게 또 욕하고 완전히 우리나라의 CEO들과는 재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재밌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또 뭐 그 X를 트위터를 살 때 했던 노이즈처럼 주식 보유자들은 혹시나 이런 것들이 테슬라가 뭔가 틱톡이나 뭘 인수한다는 얘기 나올 때마다 주가가 출렁이고 왜 그러냐면 얘네들 일론 머스크가 사실 현금은 많지는 않죠. 대부분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매각해서 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노이즈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사실 또 주가에도 좀 더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결론은 다시 정리하면 많은 노이즈들 그 유럽과 이런 중국에서 매출이 좀 꺼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들은 당연히 모델 Y 지금 램프업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1분기 매출이 컨센 대비 하회할 거예요. 1분기 매출이 줄어들까봐 걱정된다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다. 6월에는 사이버캡과 언슈퍼바이즈드 FSD가 정식으로 출시된다. 잠깐 생각해봐라. 베타 버전이 아닌 실제로 서비스하는 거다. 그리고 모델 Y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면 이제 스트레스 안 받을 거다. 그래서 저평가돼 있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을 요약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